네, 안녕하세요. 워카 김한영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고 조금 황당했던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여기 뉴스에 보면요, 비가 오면 아이오닉 6 캐빈 필터가 뒤에 젖는다, 이런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야, 이게 말이 되나? 이거 뭐 세차 중에 좀 젖는다, 그래서도 안 되죠. 필터 그 부근이 막 젖게 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혹시 곰팡이 쓰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도 되죠. 근데 현대차의 답변이 좀 황당했습니다. 이건 하자가 아니라 부족함이다. 무슨 랩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 필터에 비가 들어가는데 그게 하자가 아니면 하자는 어떤 걸 말하는 거야? 뭐 달리는 자동차 바퀴 하나가 빠지면 그건 하자가 아니고 바퀴 하나 부족함인가? 그거 뭐 납득이 안 되죠. 오늘은 이 얘기를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 많이 보셨어요? 많이 보셨겠지만 이만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단톡방에 누가 올려주신 우박인데요, 크기가 무슨 메추리알 만에 이 정도 맞으면 차가 찌그러지겠죠. 이게 저희 PD님 사모님께서 직접 찍어 보내주신 영상인데 집 앞에 이렇게 우박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 천장에 막 다다다다, 어떤 차들은 이 정도로 찌그러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걱정된 나머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천을 갖고 나와서 차에다 이렇게 덮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 차는 그럼 본인 차고, 머리는 뭐 본인 머리 아니야? 머리 좀 찌그러져도 괜찮습니까? 여튼 이 우박 때문에 차가 찌그러졌다, 이런 분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게 굉장히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다 이러면서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기후 변화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기후가 예전 같지 않다, 이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혹시 한 2개월 전 기억나는 분들 계세요? 너무 더워서 정말 어쩔 줄을 몰랐을 정도로 더웠잖아요. 서울 낮 기온이 37.6도. 와, 기록적인 더위죠. 엄청나게 덥기도 했고, 그리고 강우량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폭우라고 하는 게 몇 밀리예요? 50mm 이상을 폭우라고 합니다. 시간당 40mm가 어느 정도인지 이분 한번 보세요. 이게 시간당 40mm예요. 시간당 100mm면 천재지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정도도 아니죠. 지금 시간당 100mm 넘는 비, 8월 한 달 동안에 몇 번 있었을까? 무려 14번이 내렸습니다. 예년 같으면은 이 정도면 천재지변인데 요즘에는 이게 매일같이 그냥 일상인 거죠. 동남아에서 스콜 내리는 것만 봐도 와, 저기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엄청난 비가 우리나라에 매일 내렸던 겁니다. 근데 현대차는 아이오닉 6를 만들면서 이런 기후변화, 이걸 제대로 고려했느냐, 그 부분이 좀 괜찮나 싶어요. 물론 강우 테스트는 합니다. 근데 이게 충분치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뉴스 영상에서 보면요, 갑자기 비가 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자동세차장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하셨는데요. 자동세차장에서 비 얼마나 오겠어요? 엄청난 비도 아닌데, 자동세차장이라는 게 비가 막 사방에서 막 오는 것처럼 굉장히 비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수압이 센 거고 물의 양이 많은 건 아니죠. 이게 뭐 100mm가 되고 이런 비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 엄청난 비도 아닌데 물이 필터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 보도에 따르면요, 에어컨을 강하게 틀었을 때 물이 들어온다는 건데, 이거 너무 말이 안 되죠. 에어컨을 강하게 틀든 약하게 틀든 실내로 하든 외기로 하든 물이 들어오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건 설계 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차들도 그렇지 않냐? 예를 들어서 비슷한 전기차 테슬라 모델 3를 한번 보죠. 공기흡 입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쪽 보닛을 딱 열면 안에 프렁크 입구 그 위쪽으로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어요. 뭐 위로 향해 있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안에 필터가 또 있죠. 그 위에 보닛이 또 덮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닛이 확실히 덮고 있으니까 이 안쪽으로 비가 들어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죠. 경우에 따라서는 넘쳐가지고 필터가 조금 젖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돼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약간 주변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폭우로 물이 왕창 쏟아져 들어오더라도 대부분은 옆으로 흘러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아이오닉 6를 보죠. 공기입구가 여기 있습니다. 위를 향해서 뻥 뚫려 있어요. 근데 그 위로 보닛이 다 덮어주느냐? 다 못 덮어줘요. 보닛이 덮는 형태가 아니고 보닛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대로 뚫려 있는 구멍, 그 아래로도 벽이 있고 그 옆으로도 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벽으로 막고 있으니까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비가 정말 많이 오고 폭우가 내리게 되면 벽이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물이 고이게 될 가능성이 있죠. 대부분의 경우는 별 문제 없겠지만 아이오닉 6의 압력이 굉장히 큰데 와이퍼가 이걸 닦고 나면 그 아래쪽으로 물이 왕창 쏟아지게 돼 있어요. 특히 폭우가 내리는 동안에 와이퍼가 작동되면 물폭탄이 직행하면서 양쪽에 벽이 있기 때문에 여기 물이 왕창 고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원래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기흡입구라는 게 여기서부터
안에서부터 공기흡입구가 아니고 공기흡입구는 이 안쪽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여기로 쏟아지면 공기흡입구는 거기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물은 아래로 빠지고 공기흡입구는 옆에서 이걸 빨아들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물을 그대로 빨아들이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물의 양이 너무나 많고 또 공조장치를 강하게 작동시키고 그리고 외기유입을 한 경우에 이렇게 물을 밖에서 빨아들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여름철에 정말 비가 많이 올 때 에어컨을 세게 트는 경우 없을까? 생각보다 흔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드러나게 된 거겠죠. 사실 현대차의 다른 차들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차가 없습니다. 현대차의 다른 차들은 대부분이 공기흡입구가 이쪽에 있질 않아요. 공기흡입구가 약간 차체 쪽으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조장치가 차 안에 있거든요. 실내에 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깊숙이 안쪽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근데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는 공기흡입구가 보닛 안쪽에 있습니다. 에어컨 필터를 교체할 때도 보닛을 열고 보닛 쪽에서 갈아야 돼요. 실내에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경로가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에 젖기 쉬운 구조가 되고 있는 거죠. 게다가도 이 공기흡입구의 벽도 그렇습니다. 벽도 이런 식으로 둘러쳐져 있는 구조가 다른 차는 없어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는 폭우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가 좀 덜 된 걸로 보여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프렁크가 처음에 계획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프렁크를 갑자기 추가하게 되면서 이 엔진룸 쪽으로 물이 전혀 안 들어가게 벽을 좀 제대로 쳐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던 거겠죠. 그래서 벽을 너무 높게 세우고 그리고 측면으로도 벽을 세우니까 만약에 벽이 없으면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왔을 거예요. 물이 흘러내려온다고 해서 안 될 것도 아닌데 프렁크 열었을 때 거기 물이 젖어 있는 모습을 보면 거기다 물 건너기 싫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다가 벽을 더 세워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을 것 같고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벽을 세워야만 이 프렁크 쪽에 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벽을 더 세우는 바람에 그쪽으로 물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 거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큰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 해결하려면 여기 이렇게 벽을 쳐놓은 부분 있잖아요. 이 벽 중에 한쪽을 터서 물길을 만들어 줘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급부도 있어요. 물길을 만들게 되면 그 물길이 프렁크 쪽으로 어쨌든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의 젖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조금 사용자한테 언짢을 수 있다. 예전에도 그런 거 있었죠. 이 엔진룸 안이 물에 젖는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엔진룸 안이 왜 물에 젖냐 컴플레인이 계속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막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막으면 물이 어디로 가겠어. 물이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조장치 쪽으로 물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뭐 그거 뭐 큰 문제 아니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캐빈 필터는 물에 젖으면 제 성능을 못 냅니다. 캐빈 필터라는 건 이건 말하자면 부직포 같은 거예요.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사극에서 고문할 때 면 같은 거 얼굴에 놓고 물 부어서 이렇게 젖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숨을 잘 못 쉬게 되잖아. 그런 식으로 젖으면은 숨을 못 쉽니다. 필터가 젖으면 젖을수록 정압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에어컨 팬이 공기를 빨아들일 때 점점점 빨아들이기 힘들어지죠. 그렇게 되면 에어컨이나 히터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공기의 양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그냥 필터만 있는 게 아니죠.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같은 차는 그 안에 활성탄 층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근데 활성탄 같은 경우도 이게 젖지 않았을 때 표면적이 가장 큰데 젖게 되면 제대로 냄새를 포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캐빈 필터가 한번 젖으면 완전히 말려서 쓰거나 아니면 캐빈 필터 교체해야 되는데 그거는 괜한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공조장치가 고장나지 않겠냐고. 공조장치는 사실 고장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애초에 시로코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물이 좀 묻는다고 해도 모터가 도는 부위가 노출되는 게 아니어서 고장나지 않는 구조긴 합니다. 그래도 이 팬이 젖거나 그 주변에 공기 통로가 있을 거잖아요. 공기 통로에 먼지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거기에 물기가 가게 되면 세균이 자라거나 곰팡이가 쓸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냄새도 나고 건강에도 안 좋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튼 그러면 이게 정말 문제가 빵 터져 나올 것이냐? 아마도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비가 지금 8월만큼 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리고 가을 겨울이 되면 에어컨을 끝까지 켜는 경우도 그다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당한 비가 내리고 이런 경우는 사실 별 문제가 안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약간 반짝하다가 당분간 사라지게 될 텐데 그렇지만 반드시 여름은 또 오죠. 온난화로 인해서 비는 더 많이 올 거고요. 그래서 내년 되면은 이 문제가 또 터져 나올 텐데 이거 리콜은 아니더라도 무상 수리를 통해서 물이 좀 흘러갈 수 있는 구성 이런 거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불난집에 부채질한 게 있죠. 여기 현대차 직원이 멘트를 하셨는데 멘트가 하자는 아니고 부족함. 아니 이게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말장난 같잖아. 방송 기자분께서 누구를 인터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높은 분이라면 책임지고 현대차의 공식 코멘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영업소 주재원 정도? 그런 분이라면은 사실 공식 입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죠. 일단 말실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했냐? 지금 차주 말씀은 뭐냐면 이 차에 이런 하자가 있다. 하자가 있으면 차를 바꿔주거나 환불해주거나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하자라고 하는 건 불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에 불량이 있다. 이 불량을 고쳐달라 이 얘기고요. 현대차 직원이 말하려는 건 이거는 하자가 아니다. 이 차의 문제가 아니고 설계부터 애초의 결함이다. 그래서 불량이 아니니까 교체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겠죠. 그런데 이분은 설계 결함이다 이 말을 굳이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설계 결함이 아니라 이걸 완화해서 얘기하려니까 말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부족함이 뭐야 부족함이. 아무튼 여기서 부족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자동차 개발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 자동차 개발할 때 예를 들면 성능이 부족하니 더 개선을 해주기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개발할 때 많이 얘기하죠. 아니, 자동차 회사가 내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써도 되지. 근데 소비자한테 판 물건이잖아요. 이미 소비자한테 나간 물건인데 그걸 기능이 좀 부족해서 그 차가 고장이 나요. 원래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냥 좀 부족함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결함 아닌가? 그게 결함이죠. 게다가 차라리 하자라고 하면 낫겠어요. 아니 그 차만 하자가 있어서 그랬어요. 저희가 바꿔드릴게요. 이러면 저는 좀 납득할 것 같은데 지금 그 차의 하자가 아니라 모든 차가 그래요. 모두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논리가 있죠.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고 세차장에서 공조장치 공기량을 최대한으로 틀었을 때 벌어지는 일이다. 그리고 내기로 했을 때는 안 젖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외기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에어컨도 항상 최대로 틀 수 있어야죠. 아니 내가 차 살 때는 그런 거 할 수 있으니까 산 거지 그런 거 안 되면 미리 써놓든가. 우리 차는 세차장에서 에어컨 최대로 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썼으면 그거 보고 안 살 사람은 안 샀지. 당연히 그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지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튼 이게 몇몇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작은 해프닝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필터가 젖어서 손상되거나 최악의 경우 공기가 흐르는 경로에 곰팡이가 쓸거나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이런 일들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이 부분 꼭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